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자, 오늘은 특이한 물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명 특수물건이에요. 아파트한테 특수물건이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물건은 스토리가 좀 재밌어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그 스토리는 조금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복습. 형식적 경매 혹시 기억나세요? 쉬워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경매를 한다 이거야. 일반 경매는 아니고 법원에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법원이 경매 형식을 빌려서 매각을 한 다음에 나눠 가져라 라고 하는 게 형식적 경매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여기 뭐가 특이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뭐 아파트인데, 그죠? 서류를 보니까 경매를 넣은 사람이 2년 전에 이 집을 9분의 2를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거지. 엄마하고 아들한테 상속되어 있던 아파트였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나 봐요. 아들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2년 전에 낙찰을 받았네? 그럼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할머니 지분이 훨씬 크거든. 거의 한 10중에서 한 8 정도가 할머니라 아직까지 할머니하고 아들이 살고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는 2, 3 정도는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의를 했겠지. 처음에는 낙찰받은 만큼 사가세요 라고 했다든가 했을 건데, 아마 이제 할머니나 아드님이 이 얘기를 안 들어줬겠죠. 낙찰받은 사람은 조금 비싸게 불렀을 것이고, 주인들은 좀 적게 사고 싶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를 넣은 것 같아요. 그게 9분의 2만큼을 2억에 낙찰받았는데 2년 동안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매로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 이걸 통으로 팔아서 9분의 2만큼 돌려다오, 채권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물건 여러분들 되게 신기해하고 막 이거 진짜 돈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시세가 어떻냐에 따라서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한번 파헤치고 싶다고 해야 되나? 2년 전에 2억을 놓고 얼마를 벌었을까에 대한 궁금증? 왜냐면 그때 당시 이게 특수물건이라 대출이 안 됐을 거거든. 그냥 자기 돈 2억을 짱 박아놨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 정도 나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해서 와봤어요. 얘가 2003년식에 지어져 있고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92세대? 위치가 원체 좋아가지고 브랜드는 살짝 약해 보이긴 한데 살기에는 되게 좋은 느낌? 이거는 없네요. 깨끗합니다. 1호 라인이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우편물이 깨끗한 거 봐서는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학교가 바로 앞에 광성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남양이네. 남양 2세대 정도 있고. 봅시다. 지금 현재 서류 추정으로는 아들하고 할머니가 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43년생이니까 한 80 몇 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잘 모르실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자녀들이 커버하고 있지 않을까. 잘하면은 할머니가 입찰을 들어올 수도 있지. 할머니가 주인인데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형식적 경매잖아.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 아이씨 그참에 그냥 우리가 낙찰을 받자, 여기 그냥 계속 살고 싶어, 왜 저 이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왜 뺏기냐, 그냥 우리가 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에 낙찰 받고도 8억은 어차피 배당을 내가 받잖아. 2억만 대출 받으면 완전하게 자기게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땐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럼 아파트가 쪼개져서 나오면 주인이 2명이니까 명도도 2번인 거예요? 아니지, 여기 이제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만약 제3자가 받았으면 할머니 사니까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아까처럼 받아서 본인이 이제 자기 거 나머지 일을 완전 취득이 된 거죠. 하나 이제 온전체가 된 거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받았으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 일이 꼬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10억에 낙찰 받으면 8억은 배당을 받지만 명도를 당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 2억은 그 채권자가 자기 목으로 가져가겠죠.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이 원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소유자 할머니가 직접 입찰을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여기서 약간 포인트는 채권자가 2년 정도 묵혔잖아요. 생돈 2억을 놓고 얼마를 지금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냐. 근데 지금 현재 경기가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시세 흐름이 보여요. 한 10억에서 10억 5천. 근데 낙찰은 얼마에 될까요? 지금 현재 8억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10억까지 못할 것 같아요. 경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또 싸야지.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은 한 9억? 9억 5천? 뭐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거 9억에서 9억 5천을 가지고 비율만큼 나눠주는 거거든. 대충 10억이라고 해도 8억은 할머니 거, 2억은 저 사람 건데 본전치기 한 거지, 2년 동안. 뭐 투자가 잘한 겨? 완전 무슨 본전치기 특수물건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또 재미난 이야기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아파트를 2분의 1, 50% 나온 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50%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이 주인이 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동기가 안방 화장실은 당신네들이 쓰고 반은 내가 거실부터 이 바깥에는 내가 쓰겠어 이래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 왜? 50%딱 반반이잖아. 왜 가끔 부부들이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남편 이름, 와이프 이름 이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50%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인이 설마 오겠어라고 해가지고 해봐 와봐 이랬는데 진짜 간 거야. 그래서 선 이렇게 그어놓고 하도 웃겨. 다른 사람들끼리 동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자기 집이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희한한 동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 근데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 50%저 사람과 맞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협상이 안 되면 이렇게 형식적 경매를 내놓는 거예요. 어쨌거나 거기는 서로 밀당하다가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나누고 이제 이사 갔다고 했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근데 보통 경매 처음 시작하면 지분 경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치. 요 사건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받았을 때는 지분 경매 말 그대로 9분의 2만큼 강제 경매로 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약간 실패한 사례라고 좀 보여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이잖아요. 만약에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고 하면 내가 2억에 낙찰받았어도 1억 정도는 올라갔을 수도 있어. 2년, 3년 전에는 되게 비쌌으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또이거나 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면 뭐 나쁜가? 나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분 경매를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 산을 받았는데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엄청 쌌어. 한 1,500? 제가 낙찰을 받았네? 나도 이거 주인 행세를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뭐 산에다가 뭐 천막 짓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산에 내가 왼쪽 편인지 오른쪽 편인지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거기에 반이라는 거지. 둘러보니까 산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도해야 되잖아. 산소 명도. 묘지 앞에다가 낙찰받은 누구입니다. 연락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팻말을 꽂아놨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이만저만 해서 자기네들이 신경을 못 썼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2분의 1을 넘겨주면서 한 700인가 800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한번 해볼 만한 이야기일 수 있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금액이 되게 덩어리가 크다 이러면은 좀 여러 가지 조사를 더 해보고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선 저거를 누가 사줘야지 해답이 나오는 건데 상대방이 사주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낙찰받는다고 해결이 된다 이러진 않다는 거지. 지금 이 케이스도 공유물 분할 소송해야 되지, 경매 집어넣어야지, 수수료 나가지. 근데도 보면 본전 측이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 이게 투자를 잘한 거다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시기도 안 맞았고 타이밍이 좀 너무 안 좋았다. 근데 이 집은 재밌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57042이고요. 서울의 서부지방법원에서 합니다. 6월 25일이고요. 이번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는 의문사항이긴 합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고요. 지하철도 충분히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3평인데 현재 점유자는 할머니와 아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2년 전에 경매를 넣었지만 현재 시세는 한 10억 내외 정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 더 아래로 낙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10억이 됐다고 해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게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모르죠? 여러분들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한 15억에 쓰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아마도 법원에는 할머니가 오시지 않을까. 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형식적 경매, 지분 경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어요? 스토리 들으니까 좀 재미있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뭐다?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알람 신청. 자, 갑니다. 안녕. 야, 저 조여지면 남산도 저 끝머리에는 보이긴 한다. 어디요? 미세하게. 미세하게.